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경북에 입지하고 있는 모텔 매매 물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유자께서 요청하신 부분까지만 우리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까지만 말씀드리고요. 모텔 황제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북에 입지하고 있고요. 물건 번호는 118719번에 해당되는 물건입니다. 네, 사용 승인일 2004년 4월 10일 날 사용 승인을 받으셨고요.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대지 면적은 188평에 해당되는 물건이고요. 연면적은 318평입니다. 매가 현재 11억 5천만 원에 진행하고 있고요. 소유자께서는 직영 중이시고 현재 융자가 9억 5천만 원이죠. 따라서 본 물건을 취득하시게 된다면 9억 5천만 원 그대로 채무 인수 받으셔서 처음 첫 자기자본 투자금은 자기자본은 2억으로서 본 물건을 취득하실 수 있겠습니다. 월 매출이 상당히 잘 나오죠. 월 매출 2,800만 원입니다. 매가 11억 5천만 원, 실인수가 2억, 월 매출 2,800만 원을 우리가 세 가지를 놓고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호감이 가는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객실수 30개고요. 주차는 20대까지 가능하고요.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한 평당 137만 6,198원에 해당되는 매매 물건이고요. 매가, 실인수가, 월 매출 이렇게 비교했을 때 하나 더 팁을 드리면 본 물건은요. 취득 가격 이하 급 매매 중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기 자본 투자 대비 매가나 월 매출이 상당히 좋은 물건입니다, 여러분. 해당 물건은요, 읍내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읍내에서 중심 상권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중심 상권. 이 읍내에는 소유자의 요청에 의해서요. 모텔 황제가 연락을 주시면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무슨 군, 무슨 읍 그러면 그 읍에 가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읍에 가시면 제일 먼저 있는 게 뭐가 있죠? 여기가 읍이라고 한번 읍 상권이라고 한번 볼까요? 이 상권이라고 보시면 이 읍에 대표적으로 있는 시설물이 뭐가 있습니까? 시설물이 그렇죠. 터미널이 있죠. 터미널. 이 터미널을 중심으로 상권이 이루어지고 있죠. 읍내 같은 경우는요. 해당 물건이 이제 취득 가격 이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소유자께서 2017년 2년 전이네요. 2월달에 얼마를 주고 취득하셨냐면요. 12억을 주시고 소유권을 취득하셨습니다. 소유권 취득하셔서 취득 가격 이하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객실이 이제 30개나 되지 않습니까? 객실이 30개. 객실이 이제 30개에서 매출이 2,800만 원씩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객실 30개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평일날 객실 30개 만실 채우기 어렵겠죠? 만실을 채운다면 매출이 거의 6천만 원 이상 나오겠죠. 아무리 읍내 상권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요, 객실 수가 많다 보니까 일부 객실 중 30개 중 일부는 장기방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주 현명한 판단이시죠. 장기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층을 장기방으로 줘야 될까요, 여러분? 해당 물건이 몇 층까지 있죠? 네, 6층까지 있죠? 네. 네, 지하층은 이제 제외하고 여기가 이제 지하층이고요. 1층, 네, 2층, 네, 3층, 네, 4층, 5층, 네, 6층. 6층이 이렇게 있는데 1층은 이제 카운터, 주차장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5계층이 이렇게 객실로 형성되어 있다면 2층, 3층, 2층, 3층 상대적으로 낮은 층이 있죠. 낮은 층을 이제 장기방으로 주셔야 되겠습니다. 장기방. 예, 그리고 4층, 5층, 6층은 2층은 이제 일반 손님을 받으셔야 되겠죠. 예, 일반 손님. 만약에 장기방을 더 늘린다 그러면 4층을 장기방까지 판매를 하시고 5층, 6층을 일반 손님을 받으셔야 되겠죠. 층수가 낮을수록 손님들이 선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 손님은 가급적 높은 층을 선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2층 같은 경우는요, 여기가 이제 주차장이 이제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죠. 여기가 뻥 뚫려 있습니다. 여기가 뻥 뚫려 있어요. 그러면 겨울에 여기가 찬바람이 건물을 타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2층이 굉장히 어느 모텔이든지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는 모텔은 2층이 굉장히 방이 추워요. 더군다나 여기 끝방은 더 춥겠죠. 예, 이제 조금 있으면 완전히 이제 겨울이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오는데요. 2층 중에서도 끝방이 제일 춥습니다. 그거를 참고하셔서 그래서 이제 2층을 일반 손님을 주게 되면 춥다 그러시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층별 개별 난방이 되어 있는 시스템이 아닌 이상 지하에서 보일러를 중앙 난방식으로 보일러를 가동하게 되면 2층이 춥다고 하게 돼 가지고 보일러 온도를 높이게 되면은요. 이쪽 가운데 층 있지 않습니까? 3, 4, 5층. 2층은 이제 더워서 잠을 못 잡니다. 이제 이 손님 한두 팀 때문에 난방비를 더 소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낮은 층일수록 조금 가치로 따졌을 때 좀 가치가 하락하는 방이고 효용도가 떨어지는 그런 객실 층이기 때문에 장기방을 주시고 4층, 5층, 6층 이렇게 일반 손님을 판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해당 물건의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자, 지급액. 이런 부분은요, 여러분, 장기방을 판매하고 일반 손님을 판매하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모텔을 직접 이제 운영해 보신 분들의 노하우거든요. 모텔 황제는 이제 모텔에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말이죠. 제가 이제 근무했던 모텔이나 호텔에서는 장기방 손님을 판매는 안 했습니다. 판매는 안 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손님들이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비즈니스 손님들이요. 월요일 날 오셔서 월, 화, 수, 목, 목요일까지 이제 숙박을 하시거든요. 금요일 날은 일을 보시고 이제 금요일 날은 이제 고향 앞으로 가시는 거죠. 그런 손님들이 오시면 대부분 2층 내지 3층을 저희가 판매를 많이 합니다. 예, 그리고 4층, 5층, 6층은 연인 손님들 위주로 판매하고요. 또 이렇게 보시면 남자 2명씩, 3명씩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꼭 받아야 될 날, 안 받아도 되는 날, 그런 손님을 안 받아도 만실이 되는 날은 가급적 잘 받질 않습니다. 특히 가장 요주의 손님들이 20대 초반에 신체 건강하고 20대 초반의 남자 한 3분, 4분씩 오는 손님들이 있죠. 그분들이 방을 하나씩 이렇게 잡는 경우가 있거든요. 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만실이 되는 날은 판매를 안 합니다. 이분들이 사고가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평일날은 만실이 안 되는 날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판매를 해야 되겠죠. 예, 그 손님을 그냥 가시라고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판매를 할 때 그런 분들은 가급적 2층, 3층을 주로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예. 팁 하나 드릴까요? 네. 팁 하나 드리면 이쪽이 이제 엘리베이터입니다. 이쪽이 이제 엘리베이터예요. 네. 엘리베이터입니다. 1층 카운터가 이제 이쪽이 있겠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쪽이 카운터가 이렇게 있어요. 예.
그럼 각 층마다 엘리베이터 쪽에 비상계단이 하나씩 있고요. 주계단 하나씩 있고 맨 건물 끝에 일반적으로 이제 비상계단이 하나씩 이렇게 있죠. 계단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 손님이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이제 양 선생 그러죠. 양 선생. 양 XX. 양 선생님이 이제 손님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제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 손님 때문에 근무하기 좀 힘들더라도 손님은 받아야 되겠죠. 그래야 매출이 꾸준히 나오니까 월급 받고 있는 직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양 선생님이 오셨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202호를 드립니다. 202호. 왜? 카운터에서 계단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방, 수시로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커피 갖다 달라, 생수 갖다 달라, 뭐 수건을 갖다 달라, 뭐 TV가 잘 안 나온다는 등, 또 아니면 여기서 뭐 고성방가를 할 위험성도 있고, 아니면 현관문을 열어놓고 잘 수 있는 위험도 있고, 그래서 뭐 이분이 괜히 현관문 열어놓고 잤다가 저희가 체크를 안 하게 되면 뭐 지갑을 분실했네, 뭐 여러 가지 이상한 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CCTV가 24시간 365일 가동이 되죠. 키텍 시스템도 가동이 되죠. 이분이 이제 현관문을 열고 주무시는 경우가 있으면 조용히 올라가서 제가 현관문을 닫아놓습니다. 닫아놔요. 그런데 이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뭐 지갑을 분실했네, 뭐 이상한 소리를 하시면은요, CCTV를 돌려보시고 키텍 시스템을 돌려본 다음에 제가 새벽에 몇 시경에 제가 직접 올라가서 문을 닫아놨습니다. 그 이후로는 문이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손님이 지갑을 분실하셨다면 저희 모텔에서 분실한 게 아니고 타 장소, 어디 식당이든 노래방이든 거기에서 분실하고 오시는 게 옳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증거를 제시하시면 뭐 할 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양 선생님이 오시면 카운터에서 엘리베이터는 손님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니까 카운터에서 계단을 통해서 가장 가깝게 이동할 수 있는 방 201호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이런 게 하나 노하우죠, 여러분. 이자 지급액 한번 볼까요? 이자 지급액은 9억 5천만 원 채무 인수 받으시죠? 9억 5천만 원이면 이자율이 여러분 3.5% 이렇게 나옵니다. 3.5%가 굉장히 이자가 저금리로 적용을 받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9억 5천만 원을 채무 인수를 받으시는 거죠. 채무 인수를 받는데 이제 금융권에서 말이죠. 금융권에서 현재 채무자가 갑입니다. 현재 매도인이죠. 현재 소유자예요. 매도인. 여러분이 이제 을입니다. 매수인. 현재 이분이 신용 등급이 3등급이고요. 현재 이자 적용이 3.5%입니다. 3.5%. 그러면 을이 매수인이 신용 등급이 3% 이상만 되시면 1등급이나 2등급이나 3등급이나 똑같은 등급만 유지하신다면 이자율은 그대로 3.5%를 적용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3.5%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채무 인수를 해드리는 경우 참고로 말씀드려볼까요? 채무 인수. 이게 이제 법률적인 용어인데요. 채무 인수는 말씀드린 대로 뭐 용어의 개념은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모텔을 보유하고 계시는 우리 사업자 여러분, 사장님 여러분들께서 좀 이제 들어주셔야 될 말씀인데요. 해당 물건처럼 매가가 11억 5천이고 최대 용자를 9억 5천 받아 놓으셨어요. 그러면 매매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처분하기가 상대적으로 쉽겠죠. 왜냐하면 9억 5천을 융자를 받으셨기 때문에 예비 매수인께서 자기 자본 2억만 투자하시면 본 물건을 취득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11억 5천만 원이 매매 계약으로 합의가 된다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채무 인수가 되는 매매 물건, 그렇죠? 채무 인수가 되는 매매 물건.
매매 물건의 소유자. 소유자는 향후에 처분하기가 어떻습니까? 처분하기가 상당히 유리하다는 거예요. 유리하다는 거. 그런데 이제 만약에 해당 물건을 이제 비교를 해볼게요. 매가가 11억 5천만 원이에요. 비교 대상 물건도 매가가 11억 5천만 원이에요. 현재 소유자는 융자를 9억 5천만 원 이렇게 받으셨죠? 비교 대상 물건은 소유자가 융자를 6억만 이렇게 받으셨어요. 6억만. 그러면 해당 물건은 말씀드린 대로 어떻습니까? 매매할 수 있는 조건이 채무 인수 받으시면 되죠? 융자 채무 인수 받으시면은 어떻습니까? 자기자본 실인수가 2억이면 해당 물건을 취득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해당 물건처럼 취득가격 이하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죠. 취득가격 이하로. 해당 물건의 소유자가 12억에 취득하셔서 11억 5천만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매가가 하락했죠. 그러면 감정가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감정가 대비 현재 융자를 6억을 받으신 거예요. 조금 더 받을 수 있는데 6억만 받았다 가정을 했을 때 플러스 융자가 더 나오겠죠. 일단은 더 나오지만 지금 매가가 5천만 원이 하락했어요. 매가가. 그러면 융자는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죠? 융자의 대원칙. 융자의 원칙은 매매 가격과 감정가 중 낮은 가격을 선택을 해서 담보 비율을 적용한다고 그랬죠? 담보 비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요, 매가가 11억 5천이면은 감정 가격이 11억 5천만 원이 안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감정가가 만약에 10억이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1금융권에서는 융자가 많이 나오면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많이 나오면 한 6억 5천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1금융권 기준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 물건은 이제 매매를 하려고 그러면 예비 매수인께서 자기 자본을 얼마를 투자하셔야 되겠습니까? 5억을 투자하셔야 되겠죠? 5억. 해당 물건은 2억만 투자하셔도 되는데 해당 물건을 취득하려면 5억을 투자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물건이 더 매매하기 위한 경쟁력이 앞설까요? 해당 물건이 훨씬 경쟁력이 앞서겠죠? 중개시장에 현금이 2억이 있는 분이 많으실까요? 5억이 있는 분이 많으실까요? 일단 2억이 있는 분이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매매 계약이 체결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채무 인수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가장 큰 장점. 이게 채무 인수를 받으시면 되니까 새로 융자를 받으시려면 9억 5천까지 받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저희가 저희 거래은행에 진행을 해도요, 이렇게 9억 5천까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현재 융자를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수협에 융자를 받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수협에. 그러면 수협에서 취득가격 이하로 12억에 이분이 사셨는데 5천만 원이 깎인 11억 5천만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신다면 저희가 이제 연락을 하죠. 수협 담당자에게, 기업 대출 담당자에게 이번에 매매가 되는데 채무 인수 좀 해주십시오.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데 을 매수인에게도 3.5% 똑같이 적용해서 융자 9억 5천 좀 해주십시오. 그럼 일단은 수협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겠죠. 왜냐? 매가가 이렇게 하락했는데 똑같이 융자를 주긴 어렵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노하우가 나오죠. 그러면 담당자님, 저희가 그러면
대환을 하고 다른 금융의 융자를 받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금융에 이제 문의를 했더니 융자 9억까지 나온답니다. 이게 5천만 원 더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9억 5천에 채무 인수해 주시죠. 수협도요. 금융권도 뭡니까? 안전한 담보를 확보를 하고 대출을 많이 해줄수록 금융권도 이득을 보는 거죠. 대출 이자를 많이 본인들이 확보를 해야 이익이 많이 창출되는 구조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접근을 하면 이 수협 담당자가요. 거의 채무 인수를 해줍니다. 채무 인수. 이때 채무 인수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매수인의 신용입니다. 매수인의 신용. 매수인의 신용. 매수인이 신용이 만약에 3등급 이하로 나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한 5등급 나왔습니다. 5등급. 5등급이 나오면 이자율은 좀 상승하겠죠? 이자 3.5%에서 한 뭐 4% 내지, 아니면 뭐 3.8%, 이렇게 이자율은 상승할 수는 있어도요. 융자는 그대로 채무 인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비 매수인께서 신용이 굉장히 안 좋아요. 금융권에서 별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신용입니다. 등급 자체가. 그러면 이자율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 융자 자체, 융자 9억 5천만 원 자체를 채무 인수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요. 이자율을 조금 더 높게 책정해서 채무 인수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도 이 금융권에서는 신용 등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신용 등급 자체를. 그래서 여러분이 호텔이나 모텔을 취득하고자 하시는 예비 매수인께서는요. 이 본인의 신용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신용을 관리를 하셔서 레버리지 효과를 최대로 누리시고 호텔이나 모텔을 취득하셔야지요. 어느 분도 100%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호텔이나 모텔을 취득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신용 등급이 그렇게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대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 자기 자본 2억 투자하시죠? 2억 이렇게 투자하시고 월 매출 2,800만 원 중에 한 달에 순수익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은 900만 원입니다. 900만 원. 12개월로 이렇게 곱해 주시고요. 비율로 이렇게 환산해 주시면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은요. 54%. 54% 이렇게 높은 수익률이 창출이 되는데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매출이 2,800만 원이니까 청소 2명 고용하셔야 되겠죠. 부부팀 1팀 이렇게 고용하시고요. 이제 카운터 직원 1명만 고용하시고 오토는 안 되니까 1명만 고용하시고 본인과 배우자가 계시면 더욱 좋습니다. 배우자와 본인께서 카운터가 12시간을 근무하시면 본인하고 배우자께서 12시간 근무해 주시고요. 카운터가 하루 근무하시면 격일제로 본인하고 배우자께서 하루 이렇게 근무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12시간씩 24시간을 12시간씩 나누어서 근무를 하신다면 본인하고 배우자께서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근무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아니면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이렇게 근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카운터 직원이 저녁 9시부터 이길 9시까지 아니면 저녁 10시부터 이길 10시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낮에 역사가 좀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처음 창업하시더라도 이 카운터 직원에게 좀 많이 어깨너머로 배우셔서 가급적 낮에 근무하시고 저녁에는 직원을 고용하시는 게 이게 참 좋습니다. 이 12시간씩 근무하는 직원을 고용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부득이하게 이제 격일제로 이렇게 좀 근무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해당 모텔이 월 매출 3,500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오토로 운영하기 어려운데요. 본인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오토로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렇죠? 오토로 할 수밖에 없다면 카운터 직원을 한 명 더 이제 고용을 하셔야 되겠죠? 네, 한 명 더 고용하시게 되면은 월 순수익이 900만 원 마이너스 네, 임금이 한 명에 대한 임금이 더 제외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수익률이 그만큼 하락하겠죠. 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은요. 네, 경북에 입지하고 있는 포인트가 뭡니까? 매가 11억 5천만 원, 실인수가 2억, 월 매출 2,800만 원에 해당되는 매매 물건 현황에 대해서 여러분께 자세하게 브리핑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텔 황제였습니다.